우리나라 자살률이 치솟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화가 제일 먼저 개선돼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문화예요. 자식을 소유물로 본다. 증거가 뭐가 있냐? 존속 살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건 가중처벌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가중처벌 없어요. 그냥 일반 살인입니다. 그리고 한자어도 방금 존속 비속이라 했잖아요. 존비잖아요. 존엄한 부모님과 비천한 자식이죠. 욕에도 있잖아요. 새끼란 욕도 많고 자식이라고 하면 욕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욕으로 쓰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멘탈 코치 닥터 IT 이주호입니다. 2022년까지 의사 일을 했었고 지금은 마인드 코치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의학, 심리학, 인간관계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지식들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도와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가 된 지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자살률 1위의 근본적인 문제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나라 자살률이 치솟는 걸 볼 수 있어요. IMF 때,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런데 혹시 다른 국가들 보이세요? 왜 우리나라만 치솟을까요? 세계적인 금융 위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거든요. 객관적인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사람과 그 돈을 인식하는 미국, 프랑스,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 분명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살률의 중요한 원인은 주관적인 돈이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워렌 버핏처럼 버크셔 해서웨이에 현금 10조를 쟁여두고 경차 타고 다니면서 맥모닝 먹으려고 진짜 돈이 좋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들은 돈을 안 좋아한다 생각해요. 돈이 그렇게 좋으면 왜 에르메스에다가 수천만 원을 갖다 바치고 왜 페라리 회사에다가 수억을 갖다 바칠까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으로 얻어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죠. 한국 사람들은 관계지향적인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의 인정이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랑과 인정을 잘 주지 않죠. 여기서 악순환이 빠집니다. 제가 사랑과 인정에 빠져 있다는 또 다른 증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이제 사회 자본 지수와 자살률 간의 그래프인데 자살률에 우울증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는 사회 자본 지수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 자본 지수와 자살률 간의 그래프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한국만 곡선에서 엄청 벗어나 있어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한국 사회 내에 여러분들의 주변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우울하지 않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회 자본 지수는 객관적인 지표거든요. 주변에 지인들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고 친척들과 얼마나 교류를 하고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식들이 있는지 없는지 부모님과 교류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문제는 여기 있는 지수들이 다 허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는 관계가 아니란 뜻이에요. 저는 한국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건 어디냐? 가족관계입니다. 무조건 가족관계예요. 이거는 심리학계에서 정신의학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대전제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패턴을 가족을 보고 맨 처음에 배웁니다. 한국 사회의 가족 문화, 이거를 반드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화가 제일 먼저 개선돼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문화예요. 자식을 소유물로 본다. 증거가 뭐가 있냐? 존속 살인율, 비속 살인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에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전체 살인율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2.5배, 영국의 5배라 그래요. 일단 비속 살해부터 얘기할게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건 왜 그러냐? 많은 논문에서 다뤄지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 취급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분들은 절대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통계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보통 자살을 할 때 자식을 죽이고 자살합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동반 자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동반 자살 아니고 살해 후 자살입니다. 명백하게 부모님은 자식을 죽이고 자살한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아, 부모는 자식 죽일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동반 자살이라는 단어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관점이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인데요. 존속 살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건 가중처벌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가중처벌 없어요. 그냥 일반 살인입니다. 그리고 한자어도 방금 존속 비속이라 했잖아요. 존비잖아요. 존엄한 부모님과 비천한 자식이죠. 욕에도 있잖아요. 새끼란 욕도 많고 자식이라고 하면 욕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욕으로 쓰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인이 됐는데 독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포유류의 생태계가 살아갈 때, 성장을 하고 번식을 해 나갈 때 필수적인 과정이 뭐냐면 독립이라는 숙명이 있어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20살 됐다고 독립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거의 못 봤죠? 독립은 포유류 생태계 때부터 이어온 생존의 필수적인 거거든요. 생존의 필수적인 건데 독립이란 걸 못하게 된다. 생존에 굉장히 불리하고 멘탈에 굉장히 불리하고 우울과 불안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관계의 문제가 뭔가 잘 해결이 안 되고 내 삶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 가족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가족 문제부터 해결이 잘 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실마리가 있을 거예요.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패턴이 내 몸에 장착이 되면은 이제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삶의 문제를 개선하고 싶다, 멘탈적으로 힘들다, 우울하고 불안하다, 그러면 가족 문제를 들여다보고 특히 부모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